즐거운 시사 이야기 맘스 시사 오늘 순서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심도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윤혜 씨는 심경의 변화가 있었나요? 이렇게 진부한 질문을. 오, 그러네. 뭐가 달라졌나요? 알아보셔보세요. 헤어스타일. 여기가 진짜 핵이다. 뭐가 달라졌는데요?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 저기 저 단발이 됐잖아요. 또 단발. 끝이에요? 아, 그거 끝이면 안 돼. 염색. 네, 맞습니다. 보라색. 아, 생명이세요? 레드 오렌지. 그래도 오렌지. 까매 보이는데. 네. 까매 보이는데 그것도 네. 까면 좋아. 이제 조금 조회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머리를 자르고 결의를 다져볼 생각으로. 아, 그래요? 인싸가 되셔서 헤어스타일 관리 들어가신 건 아니고요. 아, 그건 아니에요. 좀 머리하러 갔는데 귀찮고 머리 감고 말리는데 맞아요. 오래 걸리잖아요. 말릴 때. 맞아. 그래서 그냥 잘랐어요. 네. 아, 근데 좀 뭐야? 다른 느낌.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머리를 결의를, 했다고 네, 해놓고는 결의를 다지는 거죠. 결의를 다져? 머리 아니, 말리는 시간도 아깝잖아요. 방송에 쏟을 아니 때. 귀찮아서 지금 이렇게 자른 거라면서. 아닙니다. 네. 근데 오윤혜 씨 엄청 날카로웠어요. 왜요? 바뀌었어요 얘기하니까 네. 김용민 PD에게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라. 이거는 뭔가를 핵심을 아는 그쵸. 거. 대충 저희 분위기 바뀐 걸로 퉁치지 않고. 보통 남자들이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사는 남자는 뭘 했는지 눈치를 못 채는 경우가 뭐 허다하고요. 네. 제가 그 몇 차례에 걸쳐서 이런 비슷한 질문을 아내로부터 받아가지고 네. 네. 임기응변으로. 임기응변으로. 변고가 난 적은 없었나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몰랐지. 그렇죠. 몰랐지. 심지어 볶았는데도 그러니까 우리 집에 저랬어요. 볶았는데도 몰랐어요. 빠마를 했는데 빠마를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뭐 염색을 뭐 예를 들어서 밝은 갈색에서 뭐 어두운 갈색은 모를 수 있다고 치고요. 네. 펌을 했는데 네, 몰라. 빠마를 했는데 몰라봐가지고 네, 그냥 호통쳤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혼나야죠. 제 남편 뭘 이렇게 하더라고요. 바뀌었네. 이게 뭐야? 대충 여기 어디 바뀌었다는 소리. 대충 어때? 예, 그래. 그래서 욕을 한 서너 번 먹으니까 네. 그대로는 이제 요령이 생겼습니다. 예. 뭐 어떤 요령이요? 응? 아, 그 이제 그 눈빛을 보고 이제 읽는 거죠. 약간- 정답이 다 눈동자에 나와 있어요. 약간 때려 맞추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사투리 겐또라고 하는 줄. 예, 그래요. 이 눈동자 보니까 쩍벌남이 보이네요. 갑자기 갑분싸. 갑자기 아무데나 집어넣어요. 윤석열을 제 눈에다가 안 보고 싶은데. 사과도 보이네, 사과도. 눈에다 윤석열을 지금 그러게요. 제 스타일 아니에요. 예, 윤석열. 그래요. 눈동자에 다 보입니다.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 스타일 아니더라고요. 검찰총장이라도, 그거랑 상관없죠. 대선 주자라도. 그건 뭔 피곤해요. 상관이에요. 저는 김건희 씨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취향이 좀 독특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오윤혜 씨는 영부인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게 빠르실 그치? 수도 있어요. 그 어디더라? 외국에 가면 행복부 뭐 이런 장관 있잖아요. 행복을 담당하거나 고독을 담당하는 장관이 있잖아요. 진짜요? 저는 오윤혜 씨는 그런 데 적극 추천이에요. 모든 사람이 기분 좋아질 거예요. 온갖 정신 건강에. 네, 정신 건강에.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네. 네. 이재명 후보가 주 4일제 근무제를 에드벌룬을 띄운다는. 에드벌룬 풍선이요? 주 4일제 근무를 이제 공약으로. 네. 근데 내걸- 그런 거는 다 공무원들이나 혜택 보지 일반 회사에서는 혜택 보려면 한 10년, 아니 20년 주 5일제도 걸리잖아요. 다 지금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긴 하겠지만은 주 4일제로 이제 우리 사회도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정말 우리 사회에 큰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큰 변화가 있겠네요. 일단 일자리 문제에 관련해서도 아마 얘기가 그래요? 있을 거고 주 그리고 4일 근무와 3일 근무 형태로 뭐가 완전 다르죠. 왜냐하면 주 5일 하면 이틀로 갈 수 있는 거리와 3일로 갈 수 있는 거리와 이 쓰이는 레저나 이 여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산업효과도 꽤 달라지긴 할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제 완전히 효율성 얘기가 달라지겠네요. 나오겠죠. 이제 뭐 4대3 아니겠습니까? 4대3. 4대3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 활동하는 영역도 4대3 비슷하잖아요. 네, 4도, 3도 거의 비슷하니까 예. 우리에게는 이제 투잡이 이제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럴 수 이제 있겠다. 노동 환경이 진짜 크게 변하겠네요. 왜냐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프리랜서라. 네. 사실 4일 쉬나 5일 쉬나 하루 쉬나 너무 많이 쉴 며칠 거가 쉬세요? 없겠다. 딱 주말만 쉬시잖아요. 저는 하루도 아니고 일요일 오후, 일요일 그때만 오후만 아, 잠깐 맞다. 한 2시간, 3시간 쉬고 나머지는 일요일 거의 아침도 못 쉬시고. 그렇죠. 예. 그 황금 같은 그래서 사실은 저는 주 4일째 가슴이 벌써부터 설렙니다. 그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PD님한테는. 그럼 아마 하루는 정도 더 그치 쉴 뭐 수 있는. 바꿔야지. 예, 바꿔야지. 예. 하여튼 뭐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어떤 논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있겠죠, 근데 맞죠. 대선 공약은요.
너도 좀 논란이 있는 공약이어야만 먹힙니다. 아, 그리고 의미가 있는 거 같아요. 뭐 냈는지를 일단 모르잖아요. 그렇지. 아니 이게 좋은 공약을 내놔봐야 기사로 실어주지도 않아. 그러나 논란이 되는 공약. 예컨대 이제 기본소득 같은 거. 그렇죠. 또 예전에 수도 이전, 충청권 수도 이전, 세종시 이전. 네. 이것도 얼마나 논란이 됐었습니까? 예. 한반도 대우나 그건 진짜 나쁜 공약이지만 그것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 4일째는 뭐 상당한 어떤 파장이지 않겠나. PD님 마음속에는 이재명 씨 말고는 다른 사람은 껴들 자리가 없나요? 만약에 이재명 씨 말고 다른 사람을 뽑아야 된다면 혹시 있나요? 2위 후보자가? 저기 홍준표. 아니 홍준표 아니에요. 아, 이민 가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저는 홍준표 씨가 누구? 홍준표, 이낙연. 홍준표 씨가 누굽니까? 지금 월드컵 이상형 할게요. 이상표, 이낙연. 와. 오윤희 씨 천재예요, 내가 봤을 때. 예, 그래요. 지금. 아, 만약에 정말 이재명 씨가 안 계신다면은 PD님은 누구를 찍을지 전 진짜 궁금해요. 왜냐면 너무 초지가 엄청 오래전부터 이재명. 아니 이재명을 안 순간부터 빼주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가장 감명 깊었던 순간이 언제였어요? 아, 이거는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겠다. 아. 이재명. 네. 아, 이 사람이 정치인으로 사실 정치인의 앞뒤를 많이 보셔서 그러니까요. 사실은 겉으로는 괜찮아도 안 그런 사람 되게 많잖아요. 아니 몇 장면이 있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일단 정말 속이 후련했던 기억으로는 네. 성남시가 시청 가봤어요? 어마어마한 안 가봤어요. 청호화 청사입니다. 그거. 장난 아니죠? 그래요? 야, 장난 아니죠? 이게 전임 시장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사실 그 시청을 매각하려고 그랬는데 살 사람이 없는 거야. 너무 커서. 부실 진짜 크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겨울철에 그래서 그 시청 광장을 스케이트장으로 조성해서 아, 네. 맞아요. 썰매장 같은 거죠. 그 아이들, 시내 그 아이들, 혹은 뭐 주변에 그 용인시, 저희 애들도 갔었어요. 그것도 여름엔 또 물놀이장이고. 근데 이제 스케이트장 예산을 그때 시의회의 새누리당이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도 못하게 됐어. 네. 얼마나 이 화가 나요. 그 이재명 시장 당신 광팔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아이, 좋아. 그래. 그 비난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러나 이 시민들이 또 아이들이 누리는 건데 이걸 박탈을 해버린 거예요. 정치적 논리 때문에. 이게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청에서 그 이제 시의회, 새누리당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올해는 못 엽니다. 이건 표지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산을 삭감한 의원들 이름, 실명을 딱 걸어놨더니 이재명 지사가 그걸 사진을 찍어서 트위터에 올린 거예요. 아. 그래서 다음 선거 보니까 한 명 빼고 다 떨어졌어. 네, 맞아요. 진짜 빼박이다. 팩트로. 책임져야죠. 예. 자기가 한 그래서 거에 대해서. 저는 이거 보면서 아 일이 안 된다. 일이 안 된다 그러면 거기 좌절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뚫고 나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건 진짜 이런 정치인도 필요할 난 것 같다.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진짜 진짜 효능감이 아주 뭐 하늘을 찌르는 그런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대장동 이슈도요. 네. 제가 감동받은 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뭐 결국 이제 수익이 생긴 이후에 그거는 시장 끝난 다음에 벌어진 일들인데 네. 그거 갖고 이제 터무니없이 분배가 된 점이 지금 문제가 됐지만은 시장으로 있을 때 5,500억을 받아냈습니다. 그 사실 5,500억도 다 민간 개발자들이 다 먹을 돈이었는데 그걸 받아내서 시민들에게 돌려준 역대 그런 시장도 없었고 또 5,500억보다도 못해요. 지금까지 이 제적으로. 공공환수가 된 돈이 말이죠. 그래서 뭐 이거 보면서 이 양반이 대통령이 되면은 뭐 좀 굉장히 세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명 깊었다. 예전에 뭐 이 말씀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어준 씨가 뜬 책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처음에 감명 깊게 느꼈던 순간이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 때 이제 오니까 백원호 의원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순간에 거기 아무 말 하지 않고 대응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애티튜드를 보고 감명 깊었다라고 하듯이 네. 김용민 PD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명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에 개혁 과제가 있는데 이게 누가 반대한다고 누가 회방 놓는다고 거기서 멈춰서고 좌절하면은 어떻게 진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만 믿고 그냥 뚫고 나간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생각 없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불도저는 안 되지만은 공익적 불도저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구태의연한 또 이 기득권에 지금 뭐 목매 있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이제 진전되지 못하고 멈춰서야 하는가 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윤석열 씨도 불도저던데요. 대신 그건 이제 사익, 사익을 사익적 위한. 불도저. 네. 똑같은 불도저인데 좀 다르네. 그거는 이제 나쁜 불도저고 여기는 굉장히 좋은 불도저다. 이재명 후보가 삶이 평탄치 않았잖아요. 어려서부터 힘든 삶을 살았으면은 아마 내가 기어 올라서 이걸 누리리라라는 그런 어떤 보상 심리와 그 억울함 막 이런 거를 다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더 강할 텐데 그 눈을 공익으로 돌리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제가 높이 평가하는 점은 제철 과일 경기도 여기도 이재명 씨. 네. 저 전염됐어요. 그래요? 전염됐어요. 네. 전염이 세네요. 제가 진짜. 경기도민이어서 저는 사실 그 전까지는 좀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했어요. 네. 위험할 수 있겠다 저분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경기도민이 되고 나서 제철 과일을 정말 좋은 제철 과일, 질 좋은 과일을 가난한 아이들도 또 소득이 낮은 아이들도 먹을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이 있었어요. 백화점에서 과일을 팔아봤는데 한 송이에 몇만 원씩 하는 포도가 있고요. 떨이로 하는 포도는 몇천 원도 안 하거든요. 막 1,000원 막 이렇게 하는 같은 계절 과일이어도 그 과일을 먹는 수준에 따라서 그 소득 수준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한 과일을 먹어봤기 때문에 제철 과일 가장 좋은 과일을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보내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그런 영향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겪어온 힘든 거를 보상받고 가지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겪어온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시선을 돌린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아주 감명 깊은. 진짜 백도 없는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돼도 기적이고요. 아나무인인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돼도 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개 다 기적이라고 네, 생각해요? 두 개 다 기적이에요. 되게 좋은 의미도 있고 안 좋은 의미도 있겠죠. 아, 이재명, 근데 지금 한간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가 높게 나오니까 뭐 기적까지라고는 생각한 사람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구조에서는 기적이죠. 사실 뭐 뭔가. 정말 그 엘리트층, 백도 기득권층들이 없고 아무것도. 아, 다 백도 없는. 네. 이런 캐릭터가 없죠. 정말 밑에서부터 자기가 다 겪어오면서 계속 그 입장을 고수하면서 살아남은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인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인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인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인.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민주당 후보가 됐다는 것이 네. 지금도 믿기지가 않으세요? 믿기지가 않아요.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아니 눈물은 왜 진짜. 눈물 아니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잠깐만. 아니 눈물 얘기가 나왔을 텐데 야 누구도 말을 이렇게 함부로 예. 이재명 지사도 네. 울 때가 있어요. 눈물을 흘릴 때가 그렇죠, 있어요. 있겠죠, 한번 검색해 사람인데. 보세요. 언제 우신 거예요? 잘 보면 알겠지만은 네. 뭐 예를 들면 경기도지사 그만두면서 눈물 흘릴 만도 하잖아요. 네. 예? 뭐 정말 대선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또 경기도지사 하면서 한 절반은 또 이제 재판에 그야말로 발목 잡히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도 안 울어. 울만도 안 돼. 하다못해서 이거 또 떨어뜨려가지고 가짜 눈물이라도 흘릴 만한데 안 했어. 그래요? 근데 언제 그래서 이재명 눈물을 한번 검색해 봤는데 네. 와, 이 양반은 울기도 울었어요. 근데 울었는데 잘 보면 알겠지만 어떤 분이 뭐 노동자가 사고당해 가서 돌아가셔서 아, 맞아. 그때 하는 울었구나. 장례식 때 맞아요. 그것도 칭찬이군요? 아니 그 이재명 부부장님 칭찬이군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이렇게 눈물을 흘린 적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거 한번 저 이재명 지사의 사진 중에 서럽게 우는 이 장면이 하나 있어. 그것도 역시 성남 의료원 그를 이제 공공의료원을 만들려고 운동을 펼치다가 좌절됐을 때 그때 운 거야. 이 양반 보면은 야 이거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없나? 뭐 울더라도 뒤에 가서 울었나? 뭐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어린 시절 다 울었을 수도 있죠. 저는 그런 그렇지.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너무 고생 많이 해서. 저는 자수성가한 이력을 가진 사람의 위험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한 자기 연민하고 인격이 비틀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때 힘들었기 사실은 때문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저는 상처가 되게 많았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한 아들을 공부 제대로 시켜주지 못하는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해하지 않는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제일 저는 방송하는 사람은 제일 감명 깊었던 순간은 네. 개천에 그 평상하고 편하고 네. 하시는 분들하고 계곡. 남영주였죠. 네. 그 토론 장면을 보고 제가 방송을 한 23년 했거든요. 시사 프로도 한 10몇 년 했는데 와 자기 언어를 가진 정치인이 우리나라에 있구나 노무현 대통령이 그 생각을 처음 했어요. 왜냐하면 다 써주는 거 가지고 얘기하고 토론을 싫어해.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얘기를 해요. 그게 자기 말이 아니어서 끝나고 나면 머리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들어도 막 맞아요. 하나하나 막 한 들었는데 근데 그날 이재명 후보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상인분이 막 요구사항을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카메라가 막 돌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잘 생각해보고 아니면 후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잘 지나가잖아요. 아무 문제 네. 없이 그 자리에서. 그건 안 되고요. 법적으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요거는 법적으로 가능할 것 같으니까 담당자에 검토해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검토해보세요. 요거 뭐 조항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저렇게 말할 수 있는 토론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다는 건 참 놀랍다.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이니까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분들 많잖아요. 네. 근데 실제 토론이 되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인들이 이제 사실 그 문화가 그야말로 상명하복. 위에서 명령을 상명하복. 때리면 네. 밑에서는 복종하는 상명하복. 네.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토론, 대화 거의 못해요. 뭐 술자리 가서 이거 하는 경우는 있어도 논리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설명하고 그래서 밑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복종하게끔 만드는 그런 문화가 아니야 대한민국의 그 언론사 문화라고 하는 게. 예, 그리고 본인이 나쁜 놈 되고 싶지 하지 않은 심리가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절대선이고 싶어서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책 잡히기 싫어가지고 적당히 김용민 PD가 이쪽으로 얘기하시면 전 이쪽으로 대충 균형을 맞춰서 마무리 짓습니다. 이게 제 습관인데 그게 용기가 엄청 필요해요. 남한테 욕먹을 용기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아하게 살고 싶은 거죠 백조처럼. 근데 발길질은 하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네 말도 내 말도 아니고 오윤혜 씨가 전 날카로운 질문을 사실 몇천 대일 뚫는 아나운서 출신 정치인분들이 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는 잃을 게 없으니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감각이에요. 감각이 맞아요. 오늘 저 오윤혜를 닮은 기자를 발견했습니다. 누구죠? 오윤혜를 닮은 기자. 진짜요? 오늘 저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 네. 최태원 씨가 갔습니다. 네. 그 가장 최태원이 관심사죠. 누굽니까? 최태원이 누구예요? SK SK. 네. SK 회장인데 네. 또 누구야? 노태우와 무슨 관계예요? 4위. 오! 아시네? 그럼 오윤혜가 아니네, 그 사람은. 그 기자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이제 최태원이 왔는데 고인과는 어떤 관계신가요? 기자가 아 진짜요? 기자가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이혼했으니까 이제 X 장인이죠. 네. X 아니 장인. 어마어마한 관계지. 어? 교복이나 만들고 저 카세트 테이프나 만드는 그런 회사를 완전 상명이었죠.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노태우거든. 그 이동통신 사업이라든지 그 SK텔레콤을 몰아줬죠. 만들어준 게 SK하면 노태우고. 그렇지. 뭐 SK 유공. 그쵸, 두 가지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축이 하나는 석유화학하는 유공, 그 다음에 하나는 SK텔레콤이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그 SK텔레콤 이동통신 사업자를 누가 가져가느냐는 지금으로 치면 뭘까 백신 사업 정도 되고 그거 더 큰 거겠죠? 그렇죠. 3위라서 밀어준 거군요. 그래서 사돈 기업이었지 당시에는. 네, 그래서 이제 말이 많았고 노소영 씨 입장에서는 사실 쉽게 이혼 소송에서 물러설 수 없는. 그렇지. 아니 그렇죠? 본인이 기여한 것뿐만 아니라 가문이 기여한 게 있는데. 네. 근데 이 기자는 전혀 그런 지식이 여자야, 없었던 여자? 거야. 그건 모르겠어요. 아, 네, 근데 그래요? 그 어떤 기자가 내가 있었는데. 저랑 닮았다는 거군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본 거야. 고인과는 어떤 관계시냐고. 그랬더니 좌중이 싸해지면서 그랬더니 야. 씩 웃고 들어갔다는 거야. 최태원이. 날카로운 기자네요. 날카로운 기자. 그래서 이제 언론사에 그게 또 정보 보고가 막 떴는데 네. 언론사 간부들이 그 달기로는 네. 우리 회사 기자가 아니길 바란다. 정말 몰라서 그렇게 물은 건지 예. 아니면 신민정 평론가 얘기처럼 날카롭게. 지금은 사실 X 사위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사위이기 근데 아직 때문에 이혼도 안 했어.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뭐 그래요? 사실은 지금 동거하고 계시는 분이 뭐 언론에 계속 나올 정도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지 의도가 있어서 물어봤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글쎄, 그게 그래서 또 이제 음모론이 또 제기되는 거는 네. 이건 최태원을 매기려고 매기려고 그렇게 물어본 것이다. 이런 설도 지금 돌고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분들은 참 같이 사시는 것도 어렵지만 헤어지시는 것도 참 방법이죠. 저한테 이재명 지사님은요, 지금 너무 매력적인 남자를 본 거예요. 막 근데 사랑에 빠질 것 같은데 이 남자가 나한테 상처를 주거나 뭔가 결점이 있으면 더 크게 실망할까봐 계속 경계하면서 이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인가를 계속 살피게 되는. 저도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언론으로 알려지기엔 사실 너무 완벽한 거예요. 약자를 위해서 더 먼저 생각하고 네.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정말 백도 없이 여기까지 오신 분인데 뭔가 그래도 계속 경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다 사실이라면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계속 그 입장으로 지켜보시면서 실망할까 봐. 네, 상처받고 실망할까봐 계속 이게 경계심을 갖고 지금 살펴보는. 이렇게 네. 단계가 있네요. 그러니까 네. 제가 마지막 단계인가 봐요. 저는 채널A 있을 때 채널A와 이재명 지사님은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안 좋지. 고소고발전으로 이제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모라토리엄 선언했을 때 뉴스 기억나는 거 그거 이외에는 없었는데 이미지가 좋을 수가 없는 우리 회사는 계속 싸우니까 근데 제가 그만두고 나와서 다른 매체에 근무를 할 때 인터뷰를 3번 했어요. 그때 굉장히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오, 실제로 네, 만나보니까. 우선은 저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인격이 비틀어지지 않고 꼬이지 않은 꼬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가능한 건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아마 이 시간에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재명 지사하고 개인적인 자리에서 나눈 대화예요. 아, 네. 예. 단독 보도.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이제 이재명 지사 아버지께서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네. 네 어머니하고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반드시 1년은 살아야 한다. 1년. 결혼하고 1년은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결혼하면은 필히 시어머니하고 1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시어머니하고요? 어머니를 네. 모시고 어머니 1년을 모시고 살아야 살아요. 분가할 수 예. 있다. 이재명 후보자님의 어머니? 네, 그렇죠. 네. 이제 시어머니라고 하셨 시아버지가 그런 유언을 남기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는 네.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아, 라고 한 왜요? 거예요. 왜냐면 사실은 부부간의 관계를 같이 사는 관계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둘 다 불행해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따로 살되 아주 정말 잘 봉양하는 방향으로. 그랬더니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 여사하고 어머니 사이의 관계가 제일 좋았다고 합니다. 모시고 살았던 다른 분들보다 예, 모시고 살았다가 거의 원수보다도 못한 관계가 된 경우도 있죠. 형제 중에. 거의 뭐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다 아실 아,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가장 시어머니하고 가까웠고 우애가 돈독했고 효도를 했던 그런 분이 바로 김혜경 여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가 딱 자기가 이제 남편으로서 또 아들로서 분명히 저기 관계 조정을 했던 것이죠. 며느리들이 되게 좋아할 이야기인데 그러니까요. 아직 소문이 안 났네요. 모시지 않고 따로 살되 잘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남편이 있다면 피디님도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겠죠? 이재명 후보자님이 근데 저는 이제 결혼한 지 꽤 오래됐고 네. 정말 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쉽지 않죠, 진짜. 이 대체 관계. 우리나라의 99%의 아마 그 남편은 우리 엄마 나쁜 사람 아니야. 그쵸. 진짜 많이 들었던 얘기.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아, 어지러워. 그리고 엄마한테 가서 걔 그런 애 아니야. 내 와이프 그런 애 아니야. 뭐 이렇게. 그렇죠. 의리가 거꾸로 돋는. 네. 저는 이제 그 지점이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재명 지사 팔을 잡았는데 그 팔의 촉감이 다르잖아요. 이 부상당한 팔이어서 그 순간 제가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지나갔고 두 번째 놀랬던 건 뭐냐면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이었어요. 제가 시장 인터뷰도 여러 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장도 여러 번 인터뷰를 했고 경기도지사도 사실 이재명 지사가 처음은 아니었는데 그 스태프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어찌나 기동대 같은지 아 저렇게 일을 하면 일을 정말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저의 우려는 뭐냐면 그럼 대통령도 정말 그럴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지금 오윤혜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나쁘게 생각했다가 좋게 생각했는데 또 실망. 혹시 뭔가 있는 건 아닐까. 왜냐하면 좋은 정치인을 별로 본 적이 없으니까 맞아요. 살면서. 그리고 저는 방송할 때 앞에서 너무 우아한데 뒤에서 너무 그지 같은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아, 진짜요? 그래. 너무 우아한데 너무 그지 같은 거예요. 카메라 꺼지면. 네, 근데 그걸 밖에 나가서 난 말을 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네,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하여튼 지금은 딱 그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참 행정가로서 높이 살 부분이 같이 일하는 공무원들이 이재명 시장 또는 지사하고 일하면 그렇게 편하대요. 왜냐면 분명한 목표와 자기 역할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업무를 다 파악하니까 당신은 이 일해. 이게 목표야. 라고 하면은 그것만 잘하면 되니까. 오더가 정확하지 않은 것처럼 힘든 일이 없죠. 그렇죠. 근데 네. 그게 이제. 측근 뭐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게 제일 놀라운 부분이었는데 도지사로 가면서 성남시에서 같이 일하던 늘공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간 거예요. 도에 그런 경우 거의 없대요. 그렇지. 왜냐하면 정치적 측근과 같이 하는 동지들을 데리고 가는 경우는 있어도 늘공으로 그 업무를 그 사람이 제일 잘한다는 거. 이유는 되게 단순했어요. 그 업무를 그 사람이 제일 잘하니까 성남시에 있지 말고 도에 와서 날 도와줘라고 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나랑 어떤 정치적인 뭐 계파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어서 그런 부분을 보고서는 참 좋다 생각을 했었어요. 유동규 씨는 상관없는 걸로 나왔나요? 그 밑에 사람들 유동규는 들어갔지. 뇌물로 들어갔어요. 근데 배임은 아니고 뇌물로 들어갔는데. 뭐 엮으려면 솔직히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검찰이잖아요. 항상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가 분명히 시장 때도 뇌물을 받으면은 지옥이다. 청렴천국, 부패, 지옥. 근데 이렇게 그렇게 많이 해먹은 거예요, 유동규 씨는? 근데 이제 그게 그 시점을 잘 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그 구조가 이래요. 성남시청에 있을 때, 시청이 아니라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 있을 때 비리였는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고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를 시장을 이제 그만두고 경기도지사로 간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뛰면서 화천대유가 대박이 났지.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 씨가 이거 보고 가서 겹불을 쬐려고 했다가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말하자면 사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부패는 안 되는 건데 본인이 이렇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연관돼 있으면서 가서 이제 겹불이라도 쬐려 했다? 이건 지탄받을 일이고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나를 배반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어쨌든 좀 그건 참 아픈 부분이에요, 사실은. 네. 예. 피디님한테 이재명 후보자님의 미담의 들을 끝내려면 오늘 밤에 새야 되기 때문에 빨리 주제를 그리고 넘어가요. 오늘 아니 그게 밤에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선거 끝날 때까지 저 상태이실 그러니까. 거기 때문에 오늘 네. 밤을 셀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을 새겠어? 캐릭터를 만들어줬어. 부캐를. 김용민 PD의 부캐. 아, 네. 네, 이재명 미담 파는 사람. 예, 그래요. 미담자.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부터 광고를 좀 하고 네. 광고를 해요?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빵준서. 아유, 세상에 빵준서 애플파이.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빵준수. 예. 자, 대한민국 제11대 제과 명장 빵준서의 애플파이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직접 구워 먹는 애플파이. 생지로는 대한민국 역대 최강이라고 말씀드릴 수 맞습니다. 있겠습니다. 100% 국내산 사과잼을 듬뿍 넣고 반죽으로 한번 접어서 삼각형으로 만든 빵준서 애플파이는 바삭한 페스츄리 식감과 진한 사과잼의 밸런스가 일품입니다. 네, 이 사과는 인도 사과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자, 사과잼 노란 역시 사과도 아니죠? 네, 사과잼 역시 빵준서가 직접 만들어서 사과 과육의 바삭한 식감을 살리고 많이 달지 않은 은은한 달콤함을 선사합니다. 조리가 무척 쉽습니다. 에어프라이어 혹은 오븐 170도에서 18분 내지 20분 구우면은 완성됩니다. 굽는 과정 자체가 정말 즐겁습니다. 맞아요. 굽는 동안에 빵준서 애플파이에 버터 가득 빵 냄새가 빵 냄새. 집안 가득 퍼지기 때문인데요. 자, 전 상품 배송비 무료입니다. 빵준서 애플파이 4개 9,500원인데 9,500원짜리도 저희가 배송을 합니다. 무료로. 자, 그리고 빵준서 애플파이 8개 들어있는 거 24% 추가 할인해서 14,500원. 네. 빵준서 애플파이 4개와 빵준서 미니 크루아상 한 팩. 이거는 또 15% 추가 할인해서 22,500원. 그리고 빵준서 애플파이 8개와 빵준서 미니 크루아상 한 팩 27% 추가 할인해서 26,300원입니다. 네. 매일 먹어도 맛있는 달콤바삭 빵준서 애플파이 김용민닷컴에서 배송비 무료의 압도적 특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빵준서 빵 중에 사실 다 맛있지만 애플파이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특별한 이유는요? 보통 뭐 파리나 뭐 이렇게 뭐 뚜르 이런데 많이 팔잖아요. 근데
다 뻔한 맛이에요. 내가 원하는 애플파이 그럼. 너무 달고 너무 달죠. 근데 이거는 겉은 진짜 파삭하면서 안에 식감도 좋은데 적당히 달면서 진짜 너무 고급스러운 맛이 맞아요. 나가지고 그냥 흔한 애플파이의 맛이 아니에요. 빵준서의 이 빵준서가 애플파이는. 버터 좋은 거 쓴다고 맞아요. 그랬었잖아요. 버터 맛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빵에는. 제가 빵 만들어봤는데 버터. 여기 빵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밀가루도 여기는 블렌딩해서 네, 맞아요. 쓰거든요. 밀가루도 무슨 등급 이상만 쓰신다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저희 오정TV에도 빵준서가 이제 광고를 넣어주시는데 덕분에 이제 진짜 너무 또 감사한 광고주님이 하시고 그래서 맛 에이, 네. 광고 주님. 광고 주님. 광고 주진 맞습니다. 네, 주님. 네. 그래서 저는 원래 빵준서 빵을 김용민닷컴에서 시켜 먹었지만 광고하면서 또 먹게 되잖아요. 근데 좀 안 먹고 넘어가도 되는데 일부러 여기까지 와서 촬영하면서 매번 먹습니다. 너무 맛있어. 촬영 끝나서 또 먹고 그 정도로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 이런 거 하나 딱 먹어주면 좀 가라앉혀. 그럼 단 뚜껑 막 거 열렸을 먹어야 때. 돼, 단 거. 네. 앉은 자리에서 4개 먹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 정도는 뭐. 많이 들어있는 걸로 주문하시는 게 좋고. 좋습니다. 제과 명장. 원래 이름이 박준서인데. 맞아요. 아예 그냥 빵준서로. 아예 그 성을 만들까도 지금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빵준서로. 빵씨. 아 별로예요. 별림빵시. 별로예요. 빵 하면은 빵이 아니라 그 빵이 생각나. 아, 그래요? 바꾸지 않는 알겠습니다. 것으로. 의왕 빵씨. 네. 하늘의 큰 뜻과 사랑 가득한 전 세상의 꿈이 여기에 있네. 서로가 서로의 희망과 빛이 되어 우리의 꿈을 이루자. 우리는 자랑스런 늦봄의 길을 따라 당당하게 가는 이 땅의 주인들, 즐겁게 배우고 배워서 남을 주는 늦봄 학교 만만세. 하늘의 큰 뜻과 사랑 가득한 참 세상의 꿈이 여기에 있네. 서로가 서로 오늘 첫 번째 주제 되게 궁금한데. 네, 얼마 전에 원희룡 지사의 부인이 대구 메일 네, 대구 메일. 거기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이재명 지사 소시오패스 반사회적 인격장애 있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네. 그 후에 또 원희룡 지사가 MBC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네, 막 흥분하시던데. 그 이재명 지사 측의 원 변호사님이랑 같이 크게 논쟁을 벌이셨는데 황근택 변호사. 네. 없는 의자에 대고 계속해서 화를 내셨어요. 앞에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이건 뭔가 혹시 마지막 설문조사를 앞두고서 존재감을 발휘하기 위한 무엇인가라고 생각했다가 애처가 아니야, 애처가? 애처가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생각 못했는데. 그리고 또 왜 저렇게 흥분하는가라고 생각했더니 또 기사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뭐요? 몇십 년 전인가 사법연수원생 시절에 노상방뇨하고 기물 파손하고 막 경찰서 잡혀가서 내가 사법연수원생이야 막 이러면서 난동을 부렸던. 아, 원희룡.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컨셉이 아니라 본인 실제 성격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가 정보 무섭네요. 네, 사법연수원 시절 얘기가 다 나오네요. 야. 했다가 지금 또 다른 뭔가 이유가 있을 이유가 것이다라는 또 다른 음모론이 가능한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같이 논쟁을 벌인 변호사님이 제주도 출신이에요. 지금 제주도 네. 한근택이. 네. 그러시네. 한근택 예. 변호사님이 지금 제주도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 출신의 변호사님 옆에서 뭔가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시선을 돌린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장동 이야기의 일타 강사로 원희룡 전 지사가 유명해요. 저 보수 쪽에서. 그러니까 부캐를 잘 만들었어요. 네, 어떻게 지금. 보면 그러니까 4명의 후보 중에서 사실은 색깔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뭔가 이번에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부캐로 대장동 일타 강사를 들고 나오셨어요. 근데 일단 대장동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주도에 대장동보다 더한 오등봉이라는 데가 뭐라고요? 지금 오등봉. 우리가 무슨 뭐예요? 봉우리 할 때 그 봉. 네. 아, 봉. 오등봉. 오등봉은 제주 시내에 있는 자연 조성된 커다란 숲이에요. 아. 이제 여기가 이제 아. 대장동과 비슷하게 민관 협력 사업이다라 그래서 지금 많이 주목을 받고 비교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여기가 이제 도시공원화 사업으로 제주시가 선정을 했던 곳이고 도시공원화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실상은 아파트 단지 개발이더라. 그래서 주 목적은 원래 공원을 잘 가꾸는 거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아파트 단지에 정원처럼 되게 생겼다.
라는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일단 우리가 대장동 이해할 때 맨 처음에 LH가 하기로 했다가 압력이 들어가서 민간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공공과 민간 협력 사업이 됐던 그 역사가 있듯이 이 오등봉도 좀 봐야 할 지난 역사가 있어요. 일단 5년 전에 제주시에서 이 사업은 불가하다라는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불가하다. 네, 지금 이 제주도에 있는 이 자연 조성된 제주시내 오등봉이라는 숲에 이 공원을 잘 조성하는 사업을 하면서 아파트를 한쪽에 세우는 이 사업은 이 전체 제주도 시내에 지금 교통 문제부터 시작해서 자연으로 훼손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안 되고 공원만 잘 정비하겠다라고 이미 결과가 나와서 시장 결재까지 이뤄졌던 네. 그런 사건. 그래서 이 아파트는 안 된다는 불수용 도장 꽝꽝꽝 찍혔었는데 4년 뒤에 당시에는 한 700세대 정도를 세운다는 계획이었는데도 빠꾸를 당했는데 4년 뒤에 2배 이상 1,400세대가 어이구. 넘는 규모의 사업으로 이게 지금 허가가 납니다. 근데 당시에 제주도에 1,400 세대 아파트가 생긴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 공원만 정비하기로 했던 곳이 아파트가 생기면 공원 사업에 오히려 더 훼손을 목적을 원래 훼손할 수 있으니까 아파트는 안 된다라고 결정이 돼서 공원만 정비하자고 했다가 어떤 뭐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수렴 절차나 공청회도 따로 없이 갑자기 2배 규모의 아파트를 세우겠다고 하는데도 지금 이게 허가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안 된다고 분명히 제주시장이 안 된다고 했던 사업이 왜 다시 4년 뒤에 이렇게 더 큰 규모로 승인이 난 것인지 이 과정에 대해서 일단 원희룡 지사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게 예산 부족 때문에 우리가 공공에서 개발을 못하고 민간을 들여와서 민간 협력 사업이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주시 쪽에서. 그런데 가만히 살펴봤더니 제주도가 이미 2017년에 약 1조 원의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돈을 어디다 썼냐면 당시 가장 1번 순위가 뭐였냐면 이 오등봉 문제였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 도시공원 일몰자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도시공원이 우리 집 앞에 있는 공원들이 사실은 다 국가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뭐 주인이 다 있는 땅인데 개발이 안 되고 도시공원으로 묶여가지고 공원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그런 식의 사유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작년인가요? 법이 생겨서 20년에서 45년 정도 기간을 두고서 이 공원을 도시 계획 시설에 포함시켜서 이제 도시 개발로 정비 사업을 시작을 하면 공원으로 인정이 되지만 공원이라고 해놓고서 전혀 정비 사업이 없거나 이걸 그냥 방치만 했을 경우에는 20년이나 45년 안에 그냥 그 사유지로 돌아가서 이 땅 원래 주인이 거기다 자기 맘대로 건물도 짓고 이 공원 밀어버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오등봉이라는 공원도 그렇게 이제 곧 있으면은 주인들이 각자 이 공원을 밀어버리고 자기 자리에 건물을 세울 수 있게끔 되는 기간을 얼마 남기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공원이 이제 빨리 개발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막 나올 때였고 이 주변에 도로가 하나 생겼는데 그 교통 체증이 엄청나고 그러니까 제주 시내에 있다 보니까 많은 영향을 줘서 여기는 진짜 골칫덩이다.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1번 우선순위로 됐던 건데 1조 원이나 되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했던 게 뭐냐면 전혀 개발 요구도 없고 압력도 없던 삼매봉 정상 뭐 이런 엉뚱한 곳을 매입하면서 돈을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우선순위 사업이었던 오등봉 공원은 토지를 매입할 비용이 없다고 하면서 민간을 들여오는 거죠. 그래서 예산 부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럼 그 1조 원의 지방채를 가져갔을 때 왜 오등봉에 바로 시작하지 않았나? 라고 우리가 충분히 물어볼 수 있고 원희룡 지사가 대답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아직 생각이 아무도 안 들어요. 물어본 건가요, 그거는? 관심을 못 받았을 수 있어요. 지금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살펴보면 지금 대장동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오등봉의 개발 방식도 많이 문제가 있어요. 일단 먼저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가 되는데요. 사업비 부풀리기. 네, 원래 지금 그래서 허가가 난 이후로 1650세대로 허가를 받으려고 하다가 1400세대로 지금 결정이 된 건데 1650세대일 때도 8161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올라갔는데 1400세대로 거의 230세대를 줄였는데도 똑같이 8161억이 필요하다라고 올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파트 한 채당 비용이 8천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아파트 한 채당 8천만 원의 차이가 나면 사업자 입장에선 총 계산해보면 1,100억 원의 수익을 또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사업자가. 그럼 이거는 분명히 왜 이렇게 230세대가 줄었는데도 공사 비용이 줄지 않았는지 이 업체 측에서 반드시 이거 해명을 해야 되고 왜 이걸 이대로 뒀는지 제주시와 제주도가 이제 해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업비 부풀리기가 어떻게 가능할까를 살펴보다 보면 지금 이 오등봉과 대장동이 민관 협력 사업이긴 한데 구조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대장동의 경우에는 같이 손잡고 하기로 했던 민간업체가 금융기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저금리로 일단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돈을 꺼올 때 적은 이자만 내면 되니까 초기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이 낮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기관 자체로 이거를 시공사가 될 수 없으니까 공개 입찰을 통해서 공사비를 낮게 측정한 데를 입찰을 해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최초 공사비가 감소가 된 상태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등봉이 손잡은 민간이 어디냐? 건설회사예요. 건설회사랑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시행사도 시공사도 다 입찰 계약이 아니라 수의 계약. 얘네들끼리 짜가지고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맞추자가 가능하게끔 건설회사가 건설회사를 컨택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얘가 얼마를 내밀었는데 공개 입찰이라면 더 낮은 비용, 최소 비용으로 입찰을 할 수 있지만 수의 계약일 경우에 얘네가 어떤 근거로 무슨 돈을 제시했는지 여기서 계약해버리면 이거 문제 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5천억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여기 수의 계약에서 8천억이라고 와 이거 계산해보니까 8천억쯤 들어갑니다라고 했을 때 잡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입찰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또 대장동 같은 경우는 확정 이익을 보장했잖아요. 5,500억 원은 우리가 보장을 받아야겠다. 이게 손해가 나든 이득이 나든. 그래서 확정 이익을 보장받았었는데 오등봉 같은 경우는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정산을 해보고 지금 이 오등봉에 관련한 이슈에서 제주시나 제주도가 지금 해명하고 있는 거는 우리는 초과이익 환수할 수 있게끔 장치 마련해놨다라고 하는데 그 장치를 들여다봤더니 수익률이 8.91%를 초과했을 경우에 초과 수익분을 제주시에다가 무상으로 기부하게끔 한다라는 항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보면은 아 뭐가 장치를 마련해뒀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게 뭐냐면 수익률이 8.91%라는 건 뭐냐면 제가 뭐 100억을 벌었는데 8억 9천만 원만 여기 주고 나머지를 관에서 가져오겠다는 게 아니라 5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내가 500억 원을 순수익으로 남겼으면 수익률이 10%잖아요. 이것처럼 5천억 원을 투자해서 8.9% 그러니까 한 9%라고 치면 450억 원 정도가의 수익이 나면 내가 가지고 그리고 나서 요거 넘어가는 쪽만 준다는 거예요. 넘어가는 이게 쪽만. 이걸로 이재명 지사가 아마 이 오등봉 상황을 알면은 웃을 거예요. 웃을 거예요. 왜냐? 건설사가 이렇게 저렇게 비용을 빼는 거야. 그래서 수익을 절대 8.9% 450억을 못 넘게, 8.9%를 못 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을 방법은 수억 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모르는 상태고 그리고 이 감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어서 얘네가 마음대로 공사비 부풀리지 못한다라고 제주시에서 얘기해요. 왜냐면 감리하는 업체, 정산하는 업체 다 제주시에서 선정할 거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리는 뭐냐면요. 원래 설계대로 건물이 잘 지어졌는지를 보는 거고요. 정산의 경우도 이 업체 측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면서 숫자가 맞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500원 들어간다고 한 걸 1,000원이라고 썼는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총 뭐 5,000원 썼는데 숫자가 맞는지만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장부 조작을 했거나 뭐 그런 것만 찾아낼 수 그렇죠. 있잖아요. 장부 숫자 놀이를 한 것만 찾아낼 수 있고 원래부터 공사 비용을 부풀렸는지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할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사실. 아유, 그러니까 이거는 8.9% 이상의 수익이 날 리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이 방송을 홍준표 씨가 봐야 되는데. 그래서 토론 때 원희룡 지사한테 이런 거를 좀 질문을. 원희룡이 뭐 꼴등인데 뭐 굳이 원희룡을 뭐 흔들어 뭐 하겠어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자기네 지금 그분이 제주도민이고 도지사. 도지사 그만뒀지. 네, 도지사였었죠. 네. 행정을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물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모든 정치인들은 다 실력이 비슷비슷할 것이다. 이런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사도 사실은 그렇게 수익률이 얼마 되면은 환수하게끔 했다가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건설사들이 그 야로를 피워가지고 그래서 수익이 안 남게끔 장부 조작을 할 수 있다. 이걸 알고 그래 현금 5,500원 내놔. 아니지 처음에 4,500원이었나? 하여튼 그랬다가 나중에 1,000억도 내놔. 이렇게 해가지고 5,500억을 받아낸 거예요. 결국 또 이 지사님의 미담. 근데 이게 대장동하고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일단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오등봉 공원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으로 어쨌든 간에 민간이 이거 개발하면서 2,300원어치 공원은 조성해 주는 거 아니냐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건 지금 오등봉 부지에다가 아파트를 건설하고 그 공원을 하는 거라서 이 아파트가 초호화 정원을 가진 아파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 그러면은 아파트 주민들만 좋은 거네. 그렇죠. 그럼 이 아파트 앞에 있는 그 정원, 자기네가 돈 들여서 한 게 과연 정말 기부 체납의 성격인지. 대장동 같은 경우는 구도심에다가 한 10km도 더 떨어진 데다가 공원을 조성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기부 체납의 정말 순수한 의도대로 성남 시민들한테 돌려준 거죠. 그런데 오등봉은 기존 공원 부지에다가 아파트 세우면서 공원 조금 정비한 게 과연 이 아파트 값을 올리기 위한 데 영향이 없었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지금 이건 아마 제주도 최고의 아마 파크뷰 아파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되면은. 제주도에서도 제대로 한 게 없는데 무슨 대통령이 되겠다고 후보를 나와가지고 막 큰 소리 뻥뻥 치는 지금 거예요. 대장동 1타 강사가 아니라 지금 오등봉 1타 강사로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하세요. 지금 볼수록 지금 대장동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웃겼던 게 뭐냐면요. 이 업체들이 제대로 낸 그 사업 계획서를 보고서 선정하는 건 이제 도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업체 선정이 제대로 됐는지 감독을 한 거는 시에서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면 이중으로 시와 도에서 했으니까 이거는 뭔가 짜고 친 건 아니겠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도에서 이걸 선정한 사람이 시로 내려와서 국장으로 내려와가지고 시에서 이거를 확인하는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우리 방송이 괜찮은지 우리가 평가를 한 거죠.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것만 지금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이 사업이 정말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사업인지, 정말 공원을 도민들한테 돌려주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 공원을 볼모로 잡아서 무슨 뭐 생태공원 조성한다고 해놓고 아파트 사업 투기 세력들 배불려주려고 한 얘기인지, 지금 이게 다 보면은 협약서 내용도 보면은 제주시장이 이 계약대로 안 될 경우에 다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참고로 제주도는요. 우리는 저기 시장, 군수 다 선거로 뽑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제주도지사가 뽑히면 제주도시사가 제주시, 서귀포시 시장을 자기가 선정할 수 있어요. 오, 왜요? 자치령이어서 그런 거고요. 특별자치도라서 네, 거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시장, 도지사 아래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임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당시에 KBS에선가 당시에 이 사업이 불가하다라고 판정을 내렸던 그 고경실 시장하고 인터뷰를 시도했는데 후배 공무원들한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인터뷰는 거절하겠지만 내가 부끄러운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공원 조성 사업이었다면 공원만 해야죠. 어디 아파트를 1,400세대를 과연 이게 공원 사업인지 원희룡 전 지사님의 일타 강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래. 대장동 일타 강사를 할 수 있었던 게 제주도에서 자기가 이거를 했기 때문에 해먹은 지식이 있기 제대로 할 때문에 수 있었겠네요. 보면 보이는 거죠. 본인도 그렇게 설명을 하긴 해요. 본인이 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이 구조를 다 아는 거다. 설명을 하긴 해요. 그죠? 대장동은 잘했잖아요. 잘한 거예요. 이재명 시장으로서는 변방 사또가 5,500억이라는 사상 최대의 그런 공익 환수를 한 것이고 지금 원희룡은 못한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보고 소시오패스라고 했는데 소시오패스가 무슨 말인가 봤더니 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고 거짓말을 일삼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느끼지 않는. 않는. 네. 아니 지금 본인이야말로 지금 오등봉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추문과 논란을 지금 낳고 있는데 그런 거는 쌩까고 남의 잘한 일을 갖고 온갖 억측과 또한 마타도어로 아주 이걸 완전히 다른 맥락으로 그걸 바꾸려고 하는 이 시도 자체가 소시오패스가 할 일 아닙니까? 이건?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님이 알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이재명 지사가 인기를 얻고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성남시장 시절에 일을 잘했고 도지사 시절에 도지사 일을 잘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과연 원희룡 후보가 제주도 도민들에게 얼마나 지지를 받고 얼마나 응원을 받는지는 본인이 좀 돌아봐야 되지 않나. 내가 제주도 도도 이렇게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는데 가면 원망의 소리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내가 우리 과연 시청자 분 중에 오등봉 근처에 사시는 분이 올리셨어요. 채문병방님, 오등봉 앞에 도로는 정말 막혀요. 저 근처에 삽니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블랙님, 제주도에 내려온 지 10년째인데 제주도 길 막히는 것은 서울에 비교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그냥 잠시 머무는 정도라 생각함. 이렇게 말씀하셨고 말이죠. 예. 제주도는 그야말로 하여간 지금 엉망이 됐다는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글들이 그렇잖아요. 어쨌든 사실 도로가 인구가 이제 서울만큼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도로 정비는 이제 관광하실 수 있는 위주로 되어 있고 저런 곳에 너무 많은 한꺼번에 세대 수가 들어가게 되면 교통 체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게 생겼네요. 이 공원을 정비하고 도로 길을 정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워낙 그런 거에 대한 요구
요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1번 사업이 됐던 건데 1조 원이나 발행하고서 다른 데 다 쓴 거 보고 그리고 또 그래놓고서 예산 부족해서 민간이랑 같이 사업을 벌여야 된다? 저는 전체적인 구조가 어디 투기 세력들이 해먹던 구조가 아닌가. 되게 정치인들은 큰 소리 막 친 사람들 뒤를 파보면은 본인이 그런 걸 다 숨겨져 있다. 윤희숙 의원도 막 부동산에 엄청 그렇지. 거치게 강의했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도 뭐 아버님 명의로 뭐 해놓고 박상도 씨도 그렇고 다들 그런 사람들이 소시오패스인 거잖아요. 양심의 그렇지.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남의 잘못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원희룡 지사님도 부인에게 진단을 만나면 진단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요. 부인 병원에 한번 갔다 오시는 게. 예. 그리고 저 어디 가서 공표하지 마시고 입을 뒤집어 쓰고 얘기해 주세요. 예. 왜 남의 진단을 받지도 않는 사람 또 진단 받은 환자라 하더라도 외부에 깔 수가 없어요. 의료법 위반입니다. 그럼요. 비밀 유지가 필요한 건데 그거를 왜 저기 진단도 안 받아보고 아니 사람과 대화를 나눠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나누고 그렇게 멋대로 넘겨짚어. 그 저기 의료법 위반인 걸로 알고 있고 응당한 그런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처벌 받나요? 의사들 사이에서 이 관련한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뭐 처벌이나 뭐 성명서라도 나와서 이런 거에 대한 좀 문제 제기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쵸. 우리가 그냥 아파트 지어지는 줄만 알았는데 별에 그러니까요. 다 있었다는 사실이 사실 집 없는 사람으로는 굉장히 울분이 되죠. 그렇네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당연하죠. 네. 막 10억이 넘는 아파트도 알고 보니까 지들은 막 엄청 싼 값 해가지고 다 우리한테 떠넘기고 이런 거 그렇지. 생각하니까 너무 짜증나요. 예. 예. 전 평생 어떻게 버틸 때까지 버텨보고 저는 이 집값에 저는 절대 살 수가 없거든요. 사고 싶지도 않고 버틸 때까지 어디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